안녕하세요. 에스모에서 HIV가 간 병용 이상을 발표했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삼상 도전 그 가능성과 숙제에 대한 히트 뉴스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세 분이 나왔습니다. 간염과 관련하여 상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를 했고 이 바이러스 존재만으로도 간염 유발, 그 피 혈액으로 전염 가능성을 첫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하비 알터, 마이클 호튼, 찰스 라이스라는 분이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각각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먼저 이제 하비 알터 부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하비 얼터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수혈을 받은 환자의 이제 간염 발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수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간염을 발생했다는 거죠. A형 간염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B형 간염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A랑 B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에서 간염이 유발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를 마이클 호턴 교수가 이제 받았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마이클 호턴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무엇을 알아냈느냐? 바로 그 물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비 알터까지는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다. 까지는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몰랐지만은 이 마이클 호턴 교수는 바로 침팬지 혈액에 가지고 DNA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힌 거죠. 한마디로 물증을 확보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하비알터 부소장은 다른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마이클 호턴 교수는 여기에 감염된 침팬지 혈액에서 그 증거 DNA 조각을 찾아내서 이게 C형 간염 바이러스다라고 알린 거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찰스 라이스 교수가 받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그 교수고요. 이분은 이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간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결론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냐면은 피해에 있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피해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혈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았는데 운이 나쁘게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 혈액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존재만으로도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없었는데 수혈을 받아서 내 피에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간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연구 공헌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의 토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대에 나왔던 생리의학상 PD1이죠. 그걸로 인해서 치료제가 개발이 됐던 게 그 유명한 면역항암제죠.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많은 노벨상 중에서 제약회사들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연구 결과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제 간경변과 간암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인 혈액맥의 간염 퇴치에 결정적 공헌을 한 3명의 과학자에게 수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벨상은 뭔가를 이제 획기적인 걸 발견하면은 이제 상을 받게 되거든요. C형도 받았는데 과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요 블럼버그 박사가 이제 발견했는데 상을 받은 것은 16년 뒤 1976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A, B, C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된 물이나 식품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C형 같은 경우에는 혈액맥에 감염이 된다는 것은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간과 관련된 소식이 최신 게 있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먼저 이제 이상 데이터를 리뷰를 하고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 2차 치료를 나뉘는데 1차 PFS 6.4개월, 2차 5.5개월, 1차 ORR 46%, 2차 25%, DCR 79%, 76%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개념 증명 POC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2상까지는 오픈 라벨로 많이 진행을 한다는 것을 아시는데요. 3상에서는 더블 블라인드로 들어가죠. 한국말로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더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는 환자도 내가 뭘 먹는지 모르고 약을 주는 임상의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엄밀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오픈라벨 같은 경우에는 더블 블라인드보다는 POC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개념 증명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와닿지는 않죠. 뭐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이해가 쉬울 때가 많은데요. Proof of Concept, 한국말로 이제 개념 증명이죠. 데피니션을 같이 보면요. 에비던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죠. 무슨 증거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가 is feasible 하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신약 개발에서는 신약에 대한 거겠죠.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개념 증명입니다. 보통은 이제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하 전에 검증을 하는 거죠.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임상 시험이겠죠.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를 통해서 이게 세이프티도 괜찮고 에피커시도 좋다. 그러니까 효능과 부작용 둘 다 좋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찾는 것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런 증거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오픈라벨이 더블 블라인드보다 POC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증거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상은 보통 오픈라벨이 많이 하고 3상은 더블 블라인드를 많이 하니까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블 블라인드로 하겠죠. 그러면은 개념 증명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이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차이점이 하나는 오픈라벨로 했고 하나는 더블 블라인드로 했을 때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무엇이 더 증거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픈라벨보다 더블 블라인드가 더 설득력이 높다는 거죠. 왜냐? 셀렉션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 예로 좀 많이 드는 게 오픈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의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주면서 이거 좋은 약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상의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윙크 한번 하면은 이제 환자가 이거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거랑 더블 블라인드를 비교를 해보면은 더블 블라인드 임상의도 이게 진짜 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환자한테 아무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환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픈라벨보다 더블 블라인드가 더 POC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HLB가 이제 요거는 그 이상 자료잖아요. 이상 데이터. 이제 3상을 진행하면은 이중 맹검으로 진행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뭐 대부분 다 더블 블라인드죠. 그 아닌 경우를 찾기가 힘든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같은 데이터 수치라고 하더라도 POC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더블 블라인드가 오픈 라벨보다 더 POC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용어 하나 더 나오는데 이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스터디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뉴 컴파운드가 기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이그노시스랑 스탠다드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새로운 이제 뉴 컴파운드가 주어지면은 윈도우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서저리가 이제 주로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그노시스랑 이 서저리 사이에 주어지는 요거, 그리고 이 다이그노시스는 당연하게도 요거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윈도우 오퍼튜니티 스터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상 시험이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